이재명의 사람들, 이재명의 파워맨 할 때 역시 첫 손가락에 뽑을 수 있는 인물은 정성호 의원이죠. 민주당 정성호 의원, 5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성호 의원 어떤 인물인지 한번 좀 알아볼까요? 정성호 인물 요약한 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대략 보죠. 예, 자, 정성호 의원 누구인가?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군인이었어요. 육군 상사 출신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도 군 법무관 법무관이 아니라 그 정훈장교로 육군 3사단 하면 이제 백골 부대로 널리 알려진 그런 부대입니다. 거기에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정훈장교로 본인도 근무를 했고 아들도 육군 병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가 병역 의무를 잘 이행한 이른바 병역 명문가다 이렇게 또 꼽히기도 했죠. 어쨌든 이 강원도 양구 접경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그쪽에서 졸업을 하고 서울로 와서 단국중학교 대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 서울대 법대 다닐 때 이제 학생운동을 좀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합니다. 고시 공부를 해서 사법연수원 18기로 연수원을 수료를 하죠. 사법연수원 18기, 최근에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18기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수원 18기입니다. 이때 연수원에서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1987년 3월 달 일입니다. 그때 이제 연수원 안에 노동법학회라는 그 이른바 법을 연구하는 서클이죠. 동아리, 그 중에 노동법학회라는 그러한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정성호 의원은 그때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씩씩한 연수생.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 이것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두 사람 굉장히 가깝게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운명적으로 상당히 가는 길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정성호 의원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판검사 할 수 있었지만 시민단체, 환경운동 등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재명 당시 연수원생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판검사를 하고 싶었어요. 집에서 여러 가지 어렵게 자라기도 했고 그래서 판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성호 의원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변호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정성호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권운동, 환경운동, 시민운동 이런 것을 하는 게 좀 더 의미 있지 않냐. 각자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 당시 연수원생이 의기투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22년에 그 정성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형이 변호사 하자고 꼬셔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농반진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형은 정성호 의원입니다. 평소 사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의원을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검사로 갔다면 너 악질 검사 몇 년 하다가 나와서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인생에서 인생 행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명이 정성호 의원입니다. 정성호 의원 아까 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39살 때 정치권에 뛰어듭니다. 경기도 동두천, 양주, 연천 저쪽에 이제 출마를 하는데 처음에는 낙선을 하죠. 그 다음에 당선하고 또 18대 때 낙선하고 그 다음에 19대부터 또 계속해서 당선하고 지금 현재 5선 의원,
5선 의원이 됐습니다. 저 지역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두천, 양주, 연천 전부 이제 이른바 전방 지역, 경기도 북부 지역,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저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5선 의원을 지냈다라는 것은 정성호 의원의 이 정 의원의 품성이 어떤 것인가를 대략 짐작을 하게 하죠. 사람이 좀 점잖고 합리적이고 목소리를 막 높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뭐 저 지역에서도 보여주는 거죠. 거의 뭐 저기에서 5선한 의원은 정성호 의원이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5선이니까 뭐 사실 5선이면은 당대표급 국회의장급이죠. 보통 당대표가 4선, 5선, 당대표, 국회의장 5선, 6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도 원내대표에 지난번에 전에 도전했었어요. 거기서 9표밖에 못 얻고 떨어졌죠. 국회의장에도 도전했는데 거기서도 뭐 중간에 접고 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예결위원장, 기재위원장 등을 상임위원장을 지냈지만 원내대표나 뭐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뭐 굵직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금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다시 도전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정성호 의원은 그런 생각이 없다. 유일하게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거리를 두고 조언을 하는 게 나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 어쨌든 정치권에서 상당히 젠틀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그러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좀 태도가 올바르고 격한 말을 쓰지 않는 그러한 의원들에게 주는 백봉 신사상을 여러 차례 탄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죠. 별명이 지금 표 보시면 친명좌장 무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명좌장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전통적인 이재명 대통령이 변방에 있을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도운 7명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7인회라고 부릅니다. 정성호, 김영진, 문진석, 김병옥, 김남국, 임종성, 이규민 이 7명인데 그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요. 정성호 의원이. 그래서 친명좌장으로 불립니다. 언론에서도 뭐 친명좌장이라는 호칭 여러분도 아마 낯설지 않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별명은 여러분이 익숙할 텐데 두 번째 별명 무적. 저건 뭐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성호 의원이 무적이라 저게 무슨 얘기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좀 합리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상대방한테도 뭐 할 때 목소리를 높여서 막 삿대질하고 막 그 반말 막 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적이 없다. 예, 적이 없다. 그래서 무적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무적이라는 별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무적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아까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법대를 다닐 때 역도부에 다녔습니다. 역도부. 역도부 여러분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역도부. 역기. 근력운동 하는 그런 운동 서클입니다. 운동 서클. 이건 뭐 학생 운동도 했는데 그 운동과 이 운동은 다른 거죠. 역도부에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이 정성호 의원 근육이 저도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예, 상의를 탈의했을 때 거의 뭐 복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성호 의원이 61년생인데 복근이 있다? 여러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욱 의원을 가장 많이 반긴 의원 중에 한 명이 정성호 의원입니다. 왜 반겼을까요? 정성호 의원 너랑 나랑 야 별명이 같아. 나도 무적인데 너도 무적이야. 이래서 반겼습니다. 김상욱 의원 SNS나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면 위통 벗고 그 복근 자랑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딱 그걸 보고
야, 너랑 나랑 같은 과야. 우리 복근과야.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무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김상욱 의원을 아주 입당을 반겼다라는 그런 믿을까 말까 하는 그 정가의 뒷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의원이 만난 거 1987년 3월입니다. 만으로 38년의 인연. 사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을 형이라고 부릅니다. 정성호 의원은 개파라고 나는 이재명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소리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성호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어떤 판단이 필요할 때, 야, 이럴 때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봐야 돼? 지금 이거 민심이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정성호 의원인 거죠. 여러분 주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내가 많은 고민거리가 있고 할 때 정말 흉금을 터놓고 나의 진로 결정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성호 의원은 보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한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계가 아니라 이재명이 정성호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치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변호사가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문재인 변호사를 따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거랑 비슷한 그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의원에 대한 신뢰감이 상당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파워맨 첫 번째로 정성호 의원을 꼽은 것은 무슨 얘기든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힘이라는 것이 꼭 뭐 어떤 자리에 있어야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상황에서 어떤 그 방향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갈 수도 있고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이 A로 가는 게 좋겠어 라고 했다고 해서 A로 간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그동안 그렇게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다.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좀 보완제 관계다. 성격이 좀 다른데 서로 보완하면서 맞춰가는 그러한 관계다. 중요한 관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정성호 의원, 하여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뭐 어떤 공직을 맡거나 이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떨어져서 이재명 정부가 잘 되도록 좀 제대로 얘기를 하는, 쓴소리를 하는 그게 내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리보다는 뭐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지난 대선 때는 이 7인회가 정성호 의원 주도로 해서 우리 공직 안 맡겠다 이렇게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정성호 의원 얘기대로 정성호 의원은 공직에 가지 말고 좀 떨어져서 그렇게 이재명 정부가 혹시 잘못 가는 게 있으면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또 바람도 가져봅니다. 제가 이렇게 정성호 의원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요, 또 하나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재밌다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이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정성호 의원이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3살 연상의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정성호 의원이 아까 이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성 정성호 의원의 배우자는 그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온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과 또 나이도 3살 많고 그랬을 때 정성호 의원의 그 부모들이 뭐 쉽게 허락을 좀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어쨌든 정성호 의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잘 살고 있죠.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이 결혼의 수뇌부라고 할까요? 이것도 이제 정성호 의원의 어떤 품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편린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할
이재명 파워맨 첫 번째로 정성호 의원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 왜 파워맨으로 볼 수 있는지 등등 말씀드렸습니다.